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타로 카드를 특히 메이저 카드를 이해를 할 때 제가 교과서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고 단톡방이나 다른 여타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제가 지금 보자. 베베과 기본서의 12페이지 1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적어서 이제 18페이지까지 이게 바보의 여정을 담았거든요. 이거를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 강의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겠고, 저는 키워드 상징 체계를 먼저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책이니까 이제 뭐, 수비학, 뭐, 상징적 의미는 이렇다, 키워드는 이렇다, 숫자 1번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수업할 때는, 어, 먼저 이런 배경 설명부터 먼저 드린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 배경에 의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거기에서 기인해서 이런 상징 체계가 나왔고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라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카드 한 장 한 장 들어갈 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애정 부분 3번 보세요. 자, 이건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자, 상징책의 두 번째 칸 볼까요? 자, 이런 뜻입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사실 책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그냥 제 수업을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라 그러니까 강의로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이 여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바보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정이란 바보의 여정을 좀 여러 선생님들이 좀 세 가지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세 가지 정도로 좀 사람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 화면이 왜 그럴까요? 잠깐만요. 세 가지 정도인데, 어, 1번부터 이제 6번까지, 그다음 아니다. 1번부터 7번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7번. 그다음에 뭐 이건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8번부터 13번에서 14번. 그러니까 7단위로 이렇게 끊으면 마지막 월드 21번이 되잖아요. 15번에서 20번까지. 이게 한 여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배열을 해서 이제 이게 바보의 여행이다. 바보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3번씩 끊어가지고 이제 뭐 4번에서 6번, 이제 3번이 완성수잖아요. 6번도 완성수고, 그다음에 이제 9번도 완성수고, 이렇게 12 쭉쭉쭉쭉 해서 21, 이렇게 또 이것도 7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이거를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해하기도 쉽고 너무나 좀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7장씩 나눠서 보는 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3장씩 나눠서 하는 법이랑 이런 걸 봤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어, 좀 이걸로 밀고 가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바보의 여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바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그냥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쑥 올라간 거 보이시죠? 지난 세상에서, 지난 세상 21번 월드까지의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순수한 신의 세상에서 살고 싶고 좀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너무 시끄럽고 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진짜 시끄럽죠. 뭐 달 카드까지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이렇게 뭐 안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너무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좀 뭐 짜증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고. 그래서 이제 바보가 떠납니다. 떠나요.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냐? 0번 1번 마법사를 만납니다.
1번 마법사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 만들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을 조금 모아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마법사가 이제 마술을 부릴 거예요. 마법을 부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그 다음에 또 마법사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마술사를 생각해 봅시다. 마술을 부릴 때 무대 위에서 마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하죠. 속고 있는 걸 알면서도 멋있다, 참, 재밌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법사가 그런 시선을 집중시키고 분위기를 나 쪽으로 오게끔 만들고 집중시키게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군중을 모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분위기 메이커 역할들을 하기도 하겠고, 모든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 나한테 중심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다.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이 마법사는 사람을 모읍니다. 모아서, 자, 여러분, 저 테이블 보이시죠? 자, 이 사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에 찾아갈 것은 여사제인데 여사제를 왜 찾아갔냐?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는 사람만 모았지 어떤 질서, 규칙, 법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보는 이제 여사제를 찾아갑니다. 여사제님, 좀 이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사제는 그래 알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토라, 신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흙과 백이 기둥이 있죠? 악하게 살지 말아라. 그다음에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뭐 좀 규칙을 지켜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규칙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질서를 지켜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점이 두 개가 있죠. 너랑 나랑 만나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랑 나랑 만나면 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죠. 싸우죠. 싸우게 됩니다. 갈등. 그 다음에 화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대화를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2번 여사제는 교육을 그다음에 뭐 법 규칙을 이런 걸 만들면서 2번 라인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인간의 법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심판 알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여왕제입니다. 인간이 사실 저도 여자로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쵸? 사람이 옛날부터 보면 좀 남성 우월주의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3번하고 4번 자리 이렇게 보면은 황제가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3번 여왕제가 앞에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힘든 자리를 여사제처럼, 그러니까 지금 바로 뒤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고 되게 깨끗해야 되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청렴 결백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왜 여자 사제로 표현을 했을까? 2번 여자 숫자라 여성수라서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왜 3번은 여황제 왜 앞에 여자를 뒀냐 이거예요. 그 옛날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참 그런 역할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나라가 탄탄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좀, 뭐랄까, 좀, 강국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 인구수가 많으면 되게 시장도 커 보이고, 강, 뭔가 좀, 입김이 세지잖아요. 뭐,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중국에서 시장 진출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항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았고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고 좀 큰 나라처럼 생각을 하듯이 일단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왕제한테 임무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임신과 출산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많은 자손들을 낳고 이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3번 자리에 냅둡니다. 어, 그래서 이제 3번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면서 완성, 1차적 완성. 그러니까 이제 너랑 나랑 만나서 우리가 됐고, 너랑 나랑 만났기 때문에 뱃속에 아기가 있죠? 그런 어떤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삼각형 안에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떤 선이고요. 여긴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초콜릿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 땅이야 이러면서 여기다가 초콜릿 하나를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땅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냐면 소유가 생기고 내 땅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그래서 소유욕, 여왕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소유욕과 집착과 어떤 질투 이런 게 시기 이런 게 생긴다. 요렇게도 연상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황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이제 신의 세상 만들려고 이제 온 건데, 아니, 왜 또 인간이 앞에 있냐고요? 인간이 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앞에 앉아 있냐고요? 뒤에 교황이 앞에 와야지. 그쵸? 여사제처럼 2번 자리, 다음에 뭐 3번 자리에 교황이 오든가, 그 다음에 뭐 4번 황제가 좀 5번 자리에 가 있던가, 요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3번 여왕제까지는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4번 황제가 저기에 있을까 했을 때 요 화살표 보이시죠? 얘네들이 이런 결탁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 5번 교황이 4번 황제한테 뺏겼어요. 교황권을요. 야, 교황아 일로 와봐. 4번 황제가 부릅니다. 교황아 일로 와봐봐. 내가 월 얼마씩 줄 테니까 그냥 5번에 가 있어. 안 되겠어. 그냥 내가 이 나라를 좀 제대로 통치를 해보고 싶은데 뭐 지금 신의 나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교황 너한테 민심이 쏠려 있고 내 말은 듣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교황권 갖고 오고 내가 월 얼마씩 줄 테니까 그냥 5번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사실 황제가 월 얼마씩 줄지 아직 제시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맨입에 할 것 같으면 나는 교황의 체면으로서 명예를 지킬 것이다. 절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지 말고 내가 월 30억 줄게. 그냥 월 30억 받고, 월화수목금토 가만히 성당에 있고 기도만 하다가 일요일 날 잠깐 나와서 안녕 하고 미사 한번 좀 드리고, 다시 또 월화수목금토는 또 성당에 좀 있어. 내가 월 30억 준다니까? 이러니까, 자, 여러분들 질문 있어요. 내가 교황이고 종교 지도사예요. 근데 신의 나라에서 내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황제가 갑자기 와서 월 3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나서지 말래. 교황권 달래. 그러면 가겠다 하는 사람. 5번 자리에 나는 가겠다. 월 30억 주겠다. 갑니까? 30억, 30억, 30만 원 말고 30억은 못 참죠. 그쵸? 월 30억. 응. 교황이면 돈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접근도 좋지만 이 교황은요, 갑니다. 왜? 조건이 괜찮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자, 여사제 옷차림하고 교황의 옷차림을 보세요. 색깔. 누가 더 청렴결백해요? 누가 더 순수해요? 여사제랑, 그쵸? 비교를 해봤을 때. 그죠? 여사제는 월 30억 주면 갈까요?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왜냐면요. 지금 여기를 안고 지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제사장 같은 사람인데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냐고요. 안 그래요? 이제 그쵸? 아예 선택권이 없어요. 저 천막 뒤에는 바로 그냥 신이 계시고요. 이 자리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인간이 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제는 안 갈 사람이면서도 못 갈 사람인 거고, 그런데 또 모르겠다. 지금 보면은,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여사제는 속내를 모르니까 저녁에 몰래, 밤에 몰래 나가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농담이에요. 음. 일단 교황은요, 뒤에 그 기둥을 보세요. 기둥을 보면, 여사제 기둥이 흑과 백이라면 교황은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타협했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으로. 그리고 빨간 색깔 옷을 입었다는 거는 내 안에 열정이 그득그득하고 막 그렇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조건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5번 자리에 갔고 황제는 그 교황권을 뺏어서 4번 자리에 옵니다. 교황은 안 갈 것 같지만 갑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공부를 다시 하시면 약간의 어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선이 느껴진다, 벽이 느껴진다, 이렇게 좀 느껴지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겉과 속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다를 수밖에요. 겉으로는 이제 교황이니까 되게 막 명예나 이제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인데 속으로는 완전 갈등 그 덩어리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월 30억씩 받고 있다는 거에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은 조건이 맞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사실은. 음.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맞았거든요. 다시 황제로 돌아와서 이제 황제가 이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어떻게? 4번. 자, 이렇게 점이 4개가 있어요. 그쵸? 점이 4개가 있으면 쉽게 생각하세요. 4번 자체의 그 어떤 수비학의 개념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의자다리가 3개인 게 편해요? 4개인 게 편해요? 그렇죠. 안정적이다. 의자다리가 3개인 것보다 4개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비학 4번은 안정, 그 다음에 이 황제가 통치할 나라의 어떤 그 규칙, 권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한다. 권력 유지,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요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황제고 굉장히 유능한 교황이에요. 좀 나쁜 배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안 좋은 배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교황은 또 이렇게 얘네 둘이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 로마에서 결혼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인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탁 이렇게 그게 손가락 5개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할 때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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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남자 이제 남성수가 홀수고 이제 음해수가 이제 여성수인데 3 더하기 2는 결합이다, 결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5번 자체가 그래서 결혼, 결합, 결탁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고 이 6번 연인 자체도 연애, 결혼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왜 5번이랑 6번이 이렇게 자리해 있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4번하고 5번이 이제 위에
교황 위에 황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수직적 구조다. 그런데 이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교황 자체가 밑에 사제 두 명이랑 그림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4분의 3 정도인가요? 4분의 3 정도가 교황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얘는 완전 권위적인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잖아요. 근데 심지어 자기도 황제랑 그런 결합을 맺었어. 아, 5번에 있겠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그 파트너십을 맺거나 계약을 하거나 할 때 공평하다라는 개념이 없고 약간은 본인한테 유리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죠. 조건이 맞아야지 계약도 진행을 하겠죠. 유리한 조건이 그리고 내가 납득할 만하거나 내가 이득을 보는 조건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수직적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연인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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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시선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2단계에서 그냥 남자랑 여자랑 키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라파엘 천사랑 이제 그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좀 반반 반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평적 구조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에 기울어지지 않고 그다음 누군가 희생한다 이런 것도 없고 누군가의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거 없고 그냥 서로가 좋아서 그냥 동시에 뿅 하고 뿅 하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결혼, 연애 이런 거 다 이런 키워드가 있고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계약되고 파트너십 맺고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되는데 어떤 키워드만 봐서는 이게 다 되거든요. 키워드만 되면 부연 설명이나 어떤 전체적인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게 빠를 거예요. 5번의 결합은 조건이 맞아서 조건이 좋아서 하는 결합이고요. 뭐 6번도 조건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 동업의 관계 이런 거에 기인해서 파트너십 맺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뿅 눈에 맞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좀 연애하는 경향이라면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나기도 전에 뭐 한 사람인데? 직업이 뭔데? 예뻐? 이런 조건을 따져서 내 이상형에 부합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교제가 시작되고, 소개팅부터 시작되고,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과정, 어떤, 결과는 뭐 결합이나 결혼이나 연애나 이런 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키워드예요. 그렇죠. 선보고하는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거 개념이죠. 5번 자체는.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결혼 연애인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7번.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황제가 통치하에 이제 나라를 지키러 갑니다. 가는데 이제 그 전차의 이 장군은 개선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죠. 참 이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키워드들과 역사적 그 배경 카드 배경 자체가 개선 장군이고 나갔다 하면 승리하고 들어오고 되게 진취적이고 그 활동성이 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배경을 보시면 성에서 성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성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항상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활동적이고 밖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니면 저 성 자체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스핑클스 마차를 타고 해외로 간다. 어웨이로 떠나는 개념이 굉장히 큰 카드죠. 해외랑 적합한 카드고, 뭐, 대표적인 이동수 카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카드야말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진취적이고, 그렇게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왜 저렇게 젊게 그려놨냐라는 거에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차는 굉장히 속도도 빠른, 이 저 스핑크스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속도감이 되게 빠른 동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차의 성미 또한 그렇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근데 스핑크스가 흑과 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차는 항상 속으로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자, 이거에 기인해서, 자,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겨서 떳떳하게 돌아오면, 전쟁에서 이겨서 떳떳하게 돌아오면 그만큼의 인정을 못 받아요. 젊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엄, 저는 이 카드를 보면 약간 3, 40대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왜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엄청 해요, 사실은. 그런데 뭔가, 어, 엄청나게 결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도 결과치가 자꾸 안 보이는 사람들. 어,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매일같이 이제 집 이자 내기 바쁘고 뭐 자식이 있다면 교육비로 다 나가고 또 계속 벌고 나가고 돈 벌러 나가고 노력은 하는데 뭔가 남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간의 그런 열등감이나 어떤 노력,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 약간 그런 욕구들, 이런 걸로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군의 전차는, 그런 어떤 갈등적인 거, 해도 뭔가 갈망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거. 자, 마이너 카드 7번 라인을 조금 보시겠어요? 마이너 카드 7번 라인을 보시면, 당최 뭘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지 초보이신 분들은 당최 뭐 어쩌자는 거야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컵 세븐 혹시 있으신가요? 컵 세븐? 주변에 카드 있으시면 컵 7번 보시면 생각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컵 7번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좀 생각이 많네요. 그럼 이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되게 확실한 대답을 주지를 않아요. 전차가 저렇게 진취적이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생각이 좀 많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완드 7번. 완드 7번을 보시면, 나를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야? 진짜요. 아, 되게 용 쓰고 있네요. 이럴 거예요. 그럼 그 용 쓰고 있네요. 힘내고 있네요. 버티고 있네요. 그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펜타클 7번, 그다음에 뭐 소드 7번 이런 거 뭐 소드 7번 나 좋아해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 이 사람 좀 딴짓하는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7번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수비학 책들을 보면 7번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어제 7번 전차를 다시 뜯어보면서, 와, 이건 진짜 새로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7번이 그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봐봐요. 전차라면서요. 근데, 흑, 이제 뭐, 식, 어제, 어제 그 막, 스핑클스가 식빵 굽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그 스핑클스가 달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차면 달려야 되는데 왜 멈춰 있냐라는 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흑과 백이기 때문에 양갈래로 찢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되게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정차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팍 나가는 전차인지 뭔가 갈등하거나 멈춰 있는 정차인지 이거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다리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짚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는 어 되게 알려진 거와는 다르게 조금 비하인드가 또 좀 있는 그런 카드예요. 예, 어쨌든 저쨌든 이제 나라를 지키러 갑니다. 나라를 지키러 가서 이제 8번 힘 카드. 이제 좀 이제 뭐 어찌됐건 얘네 둘이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결합을 맺어가지고 이제 연인에서 이제 그
이런 썰도 있어요. 이제 나라를 황제가 세웠고, 그다음에 교황이 어쨌거나 뭐 뒤에 있고, 그래서 연인에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7번에서는 이제 남편이 돈 벌러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기억하기가 쉽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은 아니고, 기억하기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구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좀 탄탄해지고, 이제 전차가 우리나라를 지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탄탄해져서 힘카드가 왔어요. 서로가 이제 맞춰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4번 뭐라 그랬죠? 의자 자리가 3개인 것보다 4개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2개나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슈퍼파워죠. 슈퍼파워. 얘가 삼성전자라고, 발음도 안 된다.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얘는 삼성그룹이 되는 거예요. 엄청 단단한 그룹, 그 어떤 대기업들이 딴딴하고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렇기 때문에 얘의 결과는 굉장히, 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퀄리티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완성도라, 그게 퀄리티죠. 그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1번이 만들어내는 퀄리티도 장난 없지만 8번이 시간이 걸려서, 자 봐봐요. 1번부터 8번까지 달려왔어요.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9번이 끝 숫자라고 한다면, 마지막 숫자 완성수라고 한다면 그 앞에 단계 8번까지 왔다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안 좋겠냐고요. 게다가 힘카드는 인내력도 있고, 그다음에 좀 뭐랄까, 끈기, 인내력 이런 거의 대명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 결과물이 좋겠냐고요. 그래서 8번 카드를 이제 솔로 가지신 분들은 오래 걸립니다. 9번은 더 오래 걸려요. 그렇겠죠? 왜냐면 9번까지 가야 되니까요. 완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8번까지 왔고요. 제가 왜 이렇게 빨간 슬러시를 이렇게 쳤냐면, 슬래시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은둔자와 얘기를 할 거예요. 은둔자는 일단 칭찬부터 먼저 하자면, 이 모든 신의 말씀을 득도한 사람이에요. 득도한 사람. 자, 저 은둔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 저거 어디서 나왔게요? 그쵸? 자, 그러면 저 지금 딛고 있는 하얀 색깔 땅은 어디에 또 나와 있게요? 맞아요. 바보디 설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바보가 이제 여정을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 얘를 만나고 쟤를 만나고 저 애를 만나고 저 애를 만나서 이제 9번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마스터가 됐다는 게 아니라 바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못 만났지 싶어요. 왜냐면 쟤는 설산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응. 아니야, 바보가 사람 됐구나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어. 잘못됐어. 아니고요. 바보가 만났다예요. 근데 못 만날 수도 있다니까. 왜냐면 산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근데 왜 슬래시를 이제 쳤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바보가 원하는 세상은 뭐 교황이 황제보다 앞에 있고, 황제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어, 인간을 통치를 할 거고 하는데, 이게 그런 세상을 원했는데, 근데 이게 또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된 입장으로서, 좀 배운 입장으로서, 좀 뭔가 좀 아는 사람으로서 좀 가가지고, 아, 얘네들 또 시장이다. 아, 빨리 저리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쟤네들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아,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이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자기가 터득하고 보고 싶고 용건만 딱 보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서 이제 끊어놨어요. 편의상 끊어놓은 거지, 뭐 수비학적으로 전혀 그런 관계는 없고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해하기 쉬운 어떤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런, 그런 어떤 배경은 있지만, 어, 삼각형이 2개죠. 아, 3개죠. 이거는 완전 그랜드 슬램 같이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 음,
여사제 뒤에도 보면 천막만 걷으면 바로 신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설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 머리 위에 바로 신이 있어요. 그리고 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욕심도 안 내고 저 4번하고 5번처럼 그 아무것도 욕심도 안 내고 진짜 저 뭐 옷을 보세요. 뭐 사치하게 생겼습니까? 어? 교황은 시뻘겋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은둔자는 또 심지어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얼마나 숨은 고수, 은둔 고수겠어요. 그쵸? 신의 말씀을 완전 터득하고 나만의 해석 방법으로 다 이제 해석이 다 됐고 또다시 이제 신의 말씀을 더 듣고 정리하려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둔자도 보면 참 보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후배 파는 걸 좋아한다. 근데 여러 다반면에서 후배 파는 게 아니라 산속에서 신의 말씀만 파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만 집중하는 거. 오타쿠. 요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타쿠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편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랑 코드가 만든 분야의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면 내가 건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로봇 장난감을 아직도 갖고 노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하죠. 은둔자는. 근데 우와, 이 건담 시리즈 이거 지금 한정판 아니야? 이랬을 때 완전 히 은둔자는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건담 좋아하세요? 매니아지. 응. 이거는요. 한정판인데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요. 진짜 일본에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의 지인을 거쳐가지고 진짜 예약을 걸었는데 이제 한 달 넘도록 연락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까져가지고 조금 속상해가지고 지금 건담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페인팅을 할까 어떡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둔자가 말 안 할 것 같죠?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신의 세상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신의 세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이제, 어, 인간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신의 세상 끝났어요. 은둔자가 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은둔자가 이제 관여를 조금 해줬었더라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숫자 9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막 큰 다이나믹하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인간 세상에 와서는 이제 인간 세상으로 오기 위해서 이게 바뀌고 있는 전환점, 그다음에 뭐 교훈기 이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10번인데 1 더하기 0은 1로 이제 귀결이 돼서 시작은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다? 이제 1번부터 이제 9번까지의 세상을 조금 보고, 그렇구나. 학습이 된 거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혹은, 아, 저게 신의 뜻이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인간의 세상을 살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 라인을 할 거죠. 요 라인을 할 건데, 이제 인간의 법으로 다스려야죠. 위에 신의 세상에서는 이제 신의 법으로 다뤘다면, 이제 인간의 법으로 다릅니다. 뒤에 기둥도 회색으로 변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요. 오늘 할 거예요. 자, 브레이크가 걸려요. 아이씨,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사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아, 여왕제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엄청 이제 그러니까 욕심을 과도해진 거죠.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다가 이제, 뭔가 만족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수집을 해도 만족이 안 돼. 돈을 그렇게 막 갖다 써도 만족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인생 더덥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멈추고 좀 자제하고, 그러니까
그 거꾸로 매달린 남자 행맨에서 좀 이제 좀 어, 깨우친 게 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바로 이제 그 거꾸로 매달린 요 끈을 풀어가지고 월드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똑바로 서서 아, 깨달았네 하고 여정을 끝내면 되잖아요. 완성을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다?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 그쵸? 그래서 하지 말랐는데 또 굳이 계속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못 깨우쳤기 때문에 질질 끌고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를 해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신을 표시를 했어요. 이게 요드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신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신의 표시를 이제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자, 볼게요. 교황이, 뭐, 어느 책에서는, 아,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막 빈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쪽이 가까워요. 교황이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지금 네가 이렇게 가서 뭔 소용이 있겠느냐. 가지 마라. 제발 가면 더 파국이다. 지금 황제도 다 쓰러진 마당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들 의미가 없다. 그냥 이 우리나라 요 안에서만 지키고 전쟁하지 마라. 설득을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로 가지 말고 말머리를 돌려서 저기 뒤에 있는 태양이 있는 쪽으로 가자. 가자. 이렇게 막, 어? 애걸복걸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신은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빨간 색깔 날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꽃들은 뭐냐면 그 이리스라는 꽃인데 약속을 뜻해요. 근데 신이 진짜 약속을 하는데 여기도 뒤에 태양이 있죠. 저 길로 가라. 존말할 때, 어? 그러면 진짜, 한번 봐줄게. 그럼 너네들이 덜 다쳐.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경고를 주는데 뭐다? 인간이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냐면, 이러면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뭔가 죄의식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뭔가 좀 도덕성이 결여가 되고,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중독이 돼버려요. 어디에 푹 빠져있게 돼버려요. 음. 그리고 이제 해도 너무 하죠,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죠? 이 탑이 그냥 저기 그 서울에 그 롯데타워를 세웠다 해가지고 신이 막 열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롯데타워를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래요. 높은 탑을 세워놓고 롯데타워 맨 꼭대기층에서 이래요. 야, 신이 어딨어? 우리가 제일 높은 층에 있는데 지금 어디 없어. 그냥 우리가 제일 우월해. 제일 높은 곳에서 밑으로 우러다 봐봐.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우러러 보잖아? 하면서 이제 신은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라기보다는 신을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업수여겼다라고 해야 되나? 신을 무시했다라고 해야 되나? 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신이 보다 보다가 모독했다. 그렇죠. 야, 이놈아! 이러면서 그 심지어 왕관을 씌워놨네. 그 탑 위에다가 거기를 약간 딱밤 때리듯이 딱 친 게 번개예요. 번개. 그런데 이게 막 그쵸. 이제 잘 보시면 탑의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지금 왕관만 친 거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얘네들이 아득 하면서 내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늘이라고 표시를 했냐면 너네들 그렇게 크게 안 다칠 거야 라는 뭐 그런 뜻으로 신의 가호가 있을 거야 그래도 아유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 그래서 뭐 덜 다치게 해줄게. 약간 그런 의미로 이제 점 요들을 그려놨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벌은 이렇게 딱밤을 줬지만서도 우리를 그렇게 크게 궁지로 내몰고 있진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정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신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였죠? 그 견딜 수 있을 만큼 고통을 준다?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몸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벌거벗고 있죠. 여기서는 옷 다 입고 있는데 갑자기 벌거벗었죠. 이거야말로 이제 찐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스타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별카드라고 생각하면 성공, 그쵸? 뭐 이런 걸로 떠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조금 더 이제 배우셨다고 한다면, 이제 스타카드는 그 어떤 약간 좀 밤의 문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망상, 상상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요, 이 카드가 나오면 그 결과값이 나온다라기보다도 책에도 나와 있어요. 결과값이 확실하게 나와 있다기보다도 어 결과값을 노력하면 낼 수 있는 카드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노력을 해야 되는 카드고 그다음에 계획을 잘 세우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카드가 이제 타워잖아요. 타워인데 맨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새롭게 다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스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진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성학, 그 다음에 뭐 점성학을 알게 되면서 방향을 알게 되었고, 계절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심지어 뭐 지금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이 어디야? 라고 하듯이 아니면 내가 지금 곧 가을이 오니까 겨울이 오니까 뭘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요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 여자는 지금 뭘 보고 있나요? 하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물만 이렇게 퍼담고 있어요. 아, 퍼 내리고 담는지 아니면 퍼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퍼 내리는 형국인데 또 저걸 보고 양다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그거는 각설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감정선을 얘기도 하는 거니까 또 이것도 스타카드 수업하면 할 말은 많지만 일단은 별을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별의 비추고 있는 그러니까 별빛을 보는 거야. 물 위에 비추는 별빛. 그러니까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거야. 그래서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얘는 망상이 되고 상상이 돼요. 내가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왜냐면 직접적으로 하늘을 봐서 계획을 세우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좀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진실의 문 앞에 왔어요. 저 두 개의 기둥 어디서 봤다 그랬죠? 어디서 봤죠? 두근 어디서 봤죠? 이 여기 어디서 봤죠? 다들 듣고 있죠? 데스죠. 봐봐요. 교황말만 좀 잘 들었으면 이 멍멍이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수고했죠. 뭐 자기네들이 욕심을 내서 왔지만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자 이제 가라 이랬는데 얘네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네들은 야행성이에요. 늑대나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이라고요. 근데 나 저길 가는 거 무서워요 하면서 막 왕왕왕왕왕왕 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약해진 인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길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서 막 왕왕 짖고 있으니까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내려본 게 또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저까지 어떻게 가요? 너무 길어요. 막 징징대고 짜증내고 막 이러고 있는 거를 또 운전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시끄럽다. 또 저런다 이러면서 또 산속으로 들어가겠죠. 응?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19번 맞습니다. 19번. 다시 1 더하기 9는 10번이고요. 1 더하기 0은 1이에요. 다시 1번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시작, 시작. 무슨 시작? 자,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1번 시작과 10번의 시작과 태양의 시작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시겠어요? 어떤 시작인지. 자, 키워드만 시작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시작하자라는 건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 1번 라인을 보면
맨 땅의 헤딩의 시작이고, 그럼에도 성공할 수 있고, 왜냐면 마술을 부릴 거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시작은 뭐냐면, 그동안의 경험을 해왔고, 어, 봐왔잖아요. 1번부터 9번까지 신의 세상을 봐왔잖아요. 어떤 경험에 의한, 공부에 의한 어떤 재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책에도 적혀져 있지만,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혹은 뭐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또 가는 형국이에요. 뭔가 상황은 바뀌었지만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나는 살아있고 약간 요런 제2의 어떤 인생 이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태양의 시작은 뭘까요? 태양의 시작은 이 달카드에서 저 길을 끝까지 갔을 때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뭐였다? 아휴, 난 완전 애송이었네. 애였네. 어? 진짜 내가 다 큰 어른인 척하고 탑도 요만큼 세워봤는데, 근데 이 길을 쭉 걷다 보니까 뭐다? 깨달았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았어. 알았어. 아, 이거야. 라고 깨달은 게 태양이에요. 신은 또 이걸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이제 100% 그려진 거예요. 자, 태양 자체는 성공을 의미하잖아요. 성공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그려놨다라고 하는 거는 된다는 뜻인데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아서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살짝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1번이기 때문에 19번 요 라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전생에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 전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전생이 다 깨우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 요런 생각도 요즘에는 좀 들더라고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성공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이제 신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죽은 관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아, 이거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야, 너는 어떻게 살아라? 원더야, 너는 완전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잘 깨달았지? 그러니까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라. 아니면 부잣집 장녀로 태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넌 좀 더 반성해야 되니까 저 들판에 풀로 태어나라. 막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 나팔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그 깨달음, 부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진짜 편해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 편해진 거예요. 아, 그동안에 뭐 자이든 타이든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깨닫고 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임명을 받은 것만으로도 지금 힘든 게 다 끝났잖아요. 여기 안에 월계관 이게 뭐냐면 그, 그 아니다. 요것만 설명할게요. 이 안에서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 깨달았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와,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삶은 안 살 거야.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이제 완성이자 다시 시작하는 개념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기 생년월일을 다 더했을 때 22번이 나오면 다시 0번으로 돌아간다, 뭐 1번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기초했냐면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이 숫자 22번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관법으로는 보지는 않고요. 여튼 그렇게 돼서 아, 이제 진짜 나는 깨달았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0번 바보가 또다시 1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5번 또 자리 바뀌고 6번 만나고 7번 만나고 이제 8번 만났는데 9번은 관여도 안 하고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카드의 배경 지식을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들으시고 나서 메이저 카드를 다 뜯어 다시 보시잖아요. 그러면 키워드가 먼저 보일 게 아니라
실전 응용을 먼저 보세요. 지금 오늘 그렇게 공부를 할 거거든요. 실전 응용을 보면, 아, 마법사는 사람을 모아야 하니까 말재주가 있겠네? 어, 그래서 말로 못 이기겠네? 요런 식으로 연상을 해보시면 훨씬 더 풍부한 리딩을 하실 수도 있고, 기억에 오래 남고, 키워드 따위 외우지 않아도 연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럼, 자, 질문은 좀 이따가 받을게요. 왜냐면, 뭐, 나 요거 간단하게 하려 했는데 1시간 얘기했어. 어떡하지? 이제 카드 3개를 나가야 되는데. 응. 자, 바로 나갈게요. 정의부터 나가겠습니다. 응.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 아,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자, 교과서는요. 교과서는요. 몇 쪽이죠? 한번 끊고 갈까?